예,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입니다. 우리 사회부총리, 사립유치원이 최초에 생긴 게 언제입니까? 1949년 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로 됐고요. 그 전부터 사립유치원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1909년도에 함경북도의 나남유치원이 시작해서 사립유치원이 왔죠. 네. 국가가 아이들 유아교육을 책임지지 못할 때 사립유치원들이 상당 부분 유아교육에 또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한 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네.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라가 가난할 때 많은 분들이 이 사재를 털어서 사립유치원을 해서 저 아이들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를 한 게 사실이죠. 물론입니다. 그럼 사립유치원을 하시는 분들은 다 적폐 집단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저 부총리 유치원 연합회나 유치원 관계자들하고 저 국정감사 이후에 몇 번 간담회 하셨습니까? 유치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유치원 아니 이렇게 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회부총리가 저 유치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하고 아직 간담회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사립유치원이 그 단체도 이제 여러 개 나뉘어져 있고 유치원 내에 또 여러 가지 여러 개 나눠져 있으면 각자 여러 개 다 같이 만나면 될 거 아닙니까? 따로따로라도.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계속 만나기도 하고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를 다 합니까? 예, 보고도 부총리도 받고 직접 있습니다. 만나봐야죠. 이렇게 저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지금 저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 집단으로 모르면 그동안 저 국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 헌신한 분들은 피눈물을 흘릴 거 아닙니까? 저희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모른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 사립유치원 한번 설립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유치원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국공립 유치원 하는 데는 얼마 들어요? 국공립 유치원도 단설과 병설이 서로 다릅니다. 단설은 대략 한 1억 3천만 원 가까이 들죠? 단설은 한 100억쯤 듭니다. 단설은, 그리고 병설은 한 보통 1억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죠? 거기는 이제 초등학교 시설이 그러니까 쓰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설에 하는 네. 병설은 비용이 적게 들지만 단설을 신설하려면 약 80억 가까이 드는 거 아닙니까? 신설하려면 80억에서 100억쯤 듭니다. 지금 저 현 정부가 그러면 저 국공립을 계속 저 높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가 예산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죠. 국공립 유치원에는 단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병설뿐만 아니라 공영형 유치원도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형 유치원도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다양한 아니고 방식으로 저 사립유치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저 사회부총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사립유치원이 지금 한유총으로만 대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유치원이 지금까지 그런데 저 부총리가 지금 저 유치원 관계자들하고 한번 간담회 한번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간담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유총으로 대표되는 그 사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정부 종합대책으로 발표한 정부의 대책에 수용하고 또 함께 하고자 노력하는 사립유치원들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지금 모두가 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적대시되고 있는 게 아님을.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불통정부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의원님. 이것 뭐가 아니에요? 모든 학부모들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에 당연히 대한 그건 저 가야 될 길은 건 종합대책입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저 그런 시스템도 안 갖춰놓고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러면 시스템이 정부는 뭐 부족했기 했어요,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아니 정부는 뭐 제대로 했어요? 잘 하려고 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부총리 의원님. 지금까지 그럼 정부는 뭐 했어요? 지금까지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한 게 있었으면 그런데 왜 저 부족한 인정하고 정부가 잘못한 걸 일단 몰아가기 전에 정부가 제도를 먼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사립 유치원의 정부가 회계의 우선 책임이 큰 부적절함이 거예요.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 누가 합리화한다고 그랬어요? 잘못한 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것은
그러니까 정부의 잘못이 크다는 거예요. 더 사립유치원에서도 언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부총리부터 사과하세요. 제대로 못하니까. 저는 이미 교육 당국의 책임에 대해서 통감했고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사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아교육이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고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립유치원의 일부 부정적인 회계에 부적절한 부총리. 사용을 한 일부 유치원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사립 유치원을 전체를 적폐로 몰아간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유치원생 75%가 지금 사립 유치원에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립 유치원의 자율성도 주면서 공공성, 투명성 이런 강화하는 정부의 조치가 우선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저 사립 유치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려면 그럼 예산은 정부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부총리 같이 교육위 할 때 제가 장관한테 그 얘기 했잖아요. 정부가 그러면 국공립을 확대하려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따로 짓지 말고 사립 유치원을 사들이든가 그래서 국공립화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마련했습니다. 매입형 유치원도 저희가 그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생들이 감소되니까 사립 유치원들 중에서 원생을 더 이상 모집하기가 어려워서 폐원하겠다 이런 유치원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숫자도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폐원을 요구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매입형 유치원으로도 가능하도록 그런 방법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치원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 그 중에서 그래도 사립 유치원을 굉장히 건강하게 운영하고 아이들 교육에 헌신하는 그런 존경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얘기 지금 들어보세요. 정부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데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그런 분들까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든 어떤 것들을 감사하고 할 때 세밀하게 가다듬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현장에 듣는 얘기는 그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현장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한쪽 의견만 들어서는 안 부총리가 된다고 다양한 생각합니다. 의견 들으려면 직접 간담회도 하고 같이 직접 들어보세요. 보고만 받지 말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탁상행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한 번도 안 했다며요, 간담회를. 간담회를 할 시기가 또 올 겁니다.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해서 적절한 시기가 언제예요? 부총리 관두고? 의원님 그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사립 유치원이 본인들이 부적절한 회계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공공성을 투명성을 강화할 것인가. 공공성, 투명성 강화는 정부가 하는 거라니까요. 정부의 정책에 그럼 호응을 해야죠. 사립 유치원이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가지 말고 간담회에서 함께 논의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해가면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정책을. 그럼 의원님께서는 사립 유치원의 이런 부적절한 회계 사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장관, 내가 장관한테 지금 묻는 거 아니에요? 거의 질문하러 왔어요 지금? 아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셔서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십시오.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공공성이나 투명성은 강화해야 한다고.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대책이 이미 그러니까 발표가 지금 됐고요. 교육부총리가 교육계에서 지탄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교육계에서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유치원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 시기에 유아 교육이 양질의 유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는 하고 건 있습니다. 거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독선적이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꼭. 경찰청장. 네, 윤해 부총리님, 이제 국회의원 오시다가 부총리 오시니까 뭐 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제발 좀 부드럽게 답변하세요. 무서워서 질문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 천만다행이고요. 자, 우리 이장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도 제가 정책의장을 맡고 계서 그런지 많이 찾아옵니다. 이 관계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 취임하시고 교육위원회에 오래 계셨었죠. 네. 자,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원장님들, 교사들, 그리고 유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정시킬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은 뭐 저 전문 분야가 아니어 다 알 수는 없는데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뭐 에듀파인 회계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국공립에는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이게 제가 들어봐도 저도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 이제 어렵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분식회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들어간 것만 봐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운영비하고 급여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국가 예산이 들어갔으면 단 한 푼에도 그건 회계로 들여다봐야죠. 국민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사유재산권 문제도 이게 뭐 지난번에 울면서 막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적게는 뭐 3, 40억에서 크게는 70억, 100억 뭐 이렇게 들어가서 유치원을 설립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식적으로 평가된 감정 평가에서 어느 정도 정부가 매입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 등등 또 교육 철학이 있는 분들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그 에듀파인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예산이 국민의 세금이 2조 가까이 이제 사립 유치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비리 유치원이다라고 이른바 문제가 됐던 것이 국고가 지원이 되는데 그 회계가 전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그 목적으로 그러니까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게 돼 있는 그 예산들이 부적절하게 사용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그 국민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시스템으로 마련하자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국공립이면 가능하고 사립이면 불가능하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에 맞는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서 연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2020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자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그 대책의 제가 듣기로는 에듀파인 시스템이 세입이 100이면 세출되는 100까지도 흐름을 전체를 들여다본다는 건데 아마 이장호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그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주장을 이 사립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면밀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잠깐만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네, 시간이 자꾸 가버리면 짧게 해주세요. 짧게. 아니 이 시간은 핵심만. 답변이 의원님 질의 시간에 포함이 안 돼서 아니 제가- 그래도 이게 뭐 좀 내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예. 짧게 해주세요. 짧게. 그 사립 유치원에 그 지원되는 국가 예산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내는 그 부담금도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학교이기 때문에 나중에 초중등 학교하고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폐원을 하게 되면 초중등은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폐원하게 되면 본인이 다 그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본인의 소유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유치원,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뭐 다 들여다본다거나 이렇게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출발부터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경과기간을 두든가 명확하게 해주 이분들이 매각을 하려도 매각을 못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발점이 어딘지는 제가 그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작용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유아 교육에 제대로 잘못됐던 부분이 있다면 법과 제도를 통해서 바로잡고 유아 교육의 질을 정말 그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사립유치원 운영하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예.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